2024년 새해에는 정말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예. 아니 신년이 되니까 교수님 생각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아, 예. 우석진 교수님을 오셔서 도대체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와 김정은이 전쟁할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야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지금 IMF 오는 거 아니야? 금융위기 터지는 거 아니야? 경제가 이게 뭐야? 더 걱정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울합니다, 교수님. 신년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여간 신년에 이 경제 사령탑이 지금 교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올해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정부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청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심히 보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기획재정부 사생팬이기 때문에 사생팬 기재부 사생팬입니다. 그래서 매일 들어가서 얘네들은 뭘 하고 있지 이러면서 얘네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뭐 그림도 보고 사진도 보고 그다음에 뭐 보도자료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이제 뭐 시청자분들은 그 뭐 그렇게까지 보시지는 않겠지만은 이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부가 그 올해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거에 대응해서 이제 어떤 정책들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보통은 새해 경제정책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희 줄여서 경방이라 부르는데 경방. 약간 전문가 같죠, 경방. 경방인데 이게 보통은 전해에 나와요. 그래야 되겠죠. 12월 한 20일 전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빠르면은 한 17일, 18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연도가 바뀌면은 요일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통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수목 정도에 보통 자주 하는데 올해는 1월 4일에 나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좀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나왔던 적은 언제 있냐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야, 우리 뭐 새 정부 거를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어? 뭐 자기네들가 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천천히 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정부 바뀌었으니까 그 정부가 새롭게 짜는 게 맞지. 우리 거를 줄 필요가 있어.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정권 교체기 때. 정권 교체기 때.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 초반에 좀 안 하고 있다가 조금 늦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빼고는 다 12월에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1월 달에 나왔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기대를 했었어요. 뭔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1월 4일날 발표가 되면은 며칠 전에 이제 기자 브리핑을 하거든요. 1월 2일날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기자분들이 그거 듣고 나서 엠바고가 이제 1월 4일날 걸리고 코멘트를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멘트를 따려고 이제 교수님께 전화를 드리죠. 전화가 보통 많이 오는데 그 뭐 대부분의 첫 번째 반응이 너무 쓸 게 없어요. 너무 쓸 게 없다. 내용이 너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와서 보니까 내용이 좀 너무 없는데 이렇게 없는 내용을 1월 4일까지 늦춰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축구로 치면은 이제 그 감독이 있고 그다음에 뭐 수석 코치가 있었는데 감독이 이제 선거 때문에 그 대구 달성으로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추경호 장관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수석 코치가 수석이었던 최상목 장관이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한 팀이거든요, 사실은. 원팀이다. 원래 한 팀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뭐 정권 교체에 상응하는 내용이 있을 턱이 없는데 괜히 늦춰졌다. 근데 여기에다가 그 기재부는 이제 1차관, 2차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1차관이 이제 뭐 거시경제하고 세수 이런 거를 조세를 정화를 하고 그다음에 2차관이 이제 예산하고 재정을 이제 그 관할 하는데 2차관이 또 선거한다고 또 원주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진짜 다. 그러니까 내용은 없는데 이 수뇌부가 의사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정책 해야 되는 수뇌부가
선거하느라 다 바빠가지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의사결정을 못했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대단한 게 나오나 보다. 왜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축구도 보면은 네. 감독이 하는 전술하고 네. 코치가 또 구성했던 전술하고 조금 생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감독 경질되고 나면은 새 이제 코치가 올라와가지고 나는 이제 그동안은 4백 했는데 우리는 3백 한다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네. 요거 바꾼 거는 그냥 선거에 이제 올인하기 위해서 이제 장관들 차관들 교체하면서 그냥 부천에 네. 약간 혼선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래서 이 경방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우리 뭐 시청자분은 그걸 볼 일은 없지만 네. 보통 이제 경기 네. 올해 2024년도에 경기가 어떨 것이다. 경기 전망. 예, 경기 전망들이 좀 있어요. 이건 네. 뭐 그래도 뭐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래도 뭐 정확도가 좀 있겠지만 하여간 네. 정부가 보는 전망이 있는데 네. 크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은 대외적으로는 어떻고 대내적으로는 어떻다 이렇게 구분이 네. 돼서 보통 전망이 돼요. 네. 근데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 리스크가 있다.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있다. 네. 앞에 구조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제 공무원 용어로는 네. 이거 해석해 드리면은 네. 손댈 것이 없다. 손댈 게 없다. 우리가 할 것이 없다. 손댈 게 없다. 대외 리스크가 있는데 네. 구조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할 게 우리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예컨대 뭐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고 네. 또 아직 이스라엘 사태도 안 끝났고 그다음에 뭐 선거도 있고 뭐 네. 복잡한 이제 외교 정세가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갑자기 이제 운하 문제가 지금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배로 운송하는 운송비가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아니야. 그래서 구조적 리스크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거고. 우리는 모르겠다. 네. 예. 근데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수출은 좀 개선이 되는 것 같다. 수출.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맞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수출의 아주 큰 품목은 크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거든요. 네. 나머지는 약간 좀 자잘해요. 그래서 네. 수출하고 수출에 있어가지고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개선이 되면은 우리 수출이 좀 개선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계에 들어가는 중간재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기계를 갈아요. 그래서 한두번도 우리가 뭐 2, 3년마다 한 번씩 갈지 네, 네,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반도체도 갈아줘야 돼. 예, 그래서 이게 사이클 타면서 2, 3년마다 한 번씩 새 거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새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버 네. 이런 것도 우리가 갈아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제 우리 뭐 챗 GPT가 뭐가 네, 나온다, 맞아요. 그거를 사용한다, 네, 뭐 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네. 나오게 되면서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들이 팔리니까 네. 작년 말부터 이제 우리가 약간 순풍 타고 파도 타기에서 파도 타고 지금 가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부터 수출이 예. 조금 개선이 되고 되기 있다. 시작을 하고 그래서 수출은 개선될 것 같다. 네. 이거고 투자는 퀘스천 마크. 그래요. 왜 또 투자가 퀘스천 마크입니까?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수백만 가지가 영향을 주죠. 네, 근데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투자자의 야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거. 네. 케인즈가 애니멀 스피릿이다. 이게. 예, 예. 왜냐면 우리 그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정주영 예, 예. 전 회장 얘기도 들어보면은 당신 해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예. 뭐 안 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이거 하자 그러면 안 된다. 예, 예. 해봤어? 예. 해보자. 내가 될 것 같아. 예. 요게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예. 야성적 충동이 제일 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큰 게 이제 근데 금리가 커요. 왜냐면 조달 비용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게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끝에 가면은 뭐 세금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예. 여하튼 우리 경제 여건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인데 화랑이에요. 화랑. 왜냐면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네, 네. 일단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일단 돌아간다 네, 경제가.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네, 네. 인플레이션인데도 약간 화랑이에요. 네. 그래서 노동시장의 일자리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인데도 우리 코로나 때 돈을 거의 많이 안 풀었거든요. 맞아요. 네. 약간 침체예요. 네.
그리고 고금리고 예. 침투란 얘기는 내가 물건을 만들어도 예. 물건이 잘 안 팔리고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조달 비용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세금을 깎아주고 뭘 해도 어떤 환경을 조성해도 아직은 좀 투자할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잘 모르겠다. 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소비는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제약이 있다. 예. 표현이 좀 예, 약간 제약이 있다. 예. 소비 여력 제약이다. 예. 소비가 제약인 것도 아니고 소비 여력이 제약이다. 여력이 제약이다. 이거 두 네.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소득이 안 늘었다. 소비자의 소득이 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경방에서 이제 그림 몇 개 없는데 그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이 네. 가계와 이 임금 그러니까 실질 임금의 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예. 근데 언제부터 감소하고 있냐면 2022년 예. 2사분기 이후로 쭉 감소하고 있거든요. 아. 최근에 약간 회복이 됐는데 네. 회복이 됐다는 것도 줄어드는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지 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물가가 올라갈 때 네. 물가 올라갈 때 임금이 좀 따라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소비를 유지를 할 텐데 예. 우리 그동안 지난 2년 동안은 물가는 올랐지만은 임금은 못 오르게 하라고. 출연료가 안 올라요, 교수님. 올려주신 분 감사하겠습니다. 출연료, 예. 작가 원고료 10년 전 가격 그대로 모십니다. 그렇습니까? 거의 그런 아니, 분입니다. 예. 원래 월급 이제 빼고 다 오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건 여담인데 예. 근데 기자분들 코멘트도 많이 따주는데 예. 코멘트 한번 딸 때마다 한 1,000원씩 마일리지로 적립했다가 적립했다가 10만 원 되면 찾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해주면 거 좋을 것 해주면 같아요. 좋겠다. 아무도 안 준다. 예. 예, 여하튼 예. 소비 여력이 제약이 돼 있다는 얘기는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고 그 와중에 우리 이제 대통령께서 노동시장 개혁한다고 해서 네. 노조들도 막 때려잡고 이렇게 하지 네.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계속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은 이 물가가 인상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임금마저 오르면은 이게 이제 악순환에 들어간다. 악순환. 왜냐면 물가 오르고 그러면 실질 임금 유지하려고 하면은 임금 올려야 되고 임금 네. 올리면은 또 인건비 올라가니까 또 물가 오르고 네. 이렇게 막 악순환이다. 악순환이 이제 순환이 도는데 그래서 월급을 못 올린다. 여기서 막아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죠. 예. 하여간 그래서 일단 소득이 좀 제약이 있고 거기에 네. 보통 우리가 소득이 조금 부진하면은 저희 이제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소비를 평탄화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비를 평탄화. 소비를 평탄화. 예. 이게 무슨 컨섬션 스무딩이라고 하는 예. 그 영어로 이제 번역한 건데 예. 우리 가게나 소비자들은 오늘은 굶고 내일은 많이 먹고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아요. 조금 그렇죠. 나눠서 먹고 싶어요. 예. 오늘 굶어도 예. 굶을 수는 없고 예. 뭐라도 좀 먹어야죠. 돈 빌려가지고 일단 예. 차입해가지고 예. 조금 소비를 좀 해주는 게 예. 극단적으로 먹는 것보단 더 나눠서 먹는 걸 좀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소비 평탄하고 대부분의 가게나 소비자들은 이런 걸 선호를 하거든요. 네. 기업가들은 약간 달라요. 기업가들은 뭐 평균은 50원, 뭐 500만 원 버는 거 기회하고 네. 어떨 때는 1,000만 원 벌고 어떨 때는 완전 망하는 건데 뭘 선호해? 그럼 난 1,000만 원 버는 그런 기회를 선호를 하거든요. 네. 대박 먹어야 되니까. 예, 이런 거는 위험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소비자들은 보통은 위험을 기피하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 평탄화라는 걸 해요. 예. 그러면은 내가 올해 돈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좀 차입을 좀 해가지고 가게를 좀 살고 싶어 해요. 안정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소비를 평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내 삶에 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예.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빌려줄 여력이 없다. 혹은 빌려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우린 빌리고 싶지만은 금융기관이 빌려주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비 여력이 제약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리를 하면은 지금 그 해외 정세는 지금 잘 모르겠고 네. 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좋아지면 좋아진대 나빠지면 나빠진 대로 어떻게 하겠다 이제 그런 거고 투자는 지금 퀘스천 마크고 네. 예, 그리고 순수출은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네. 내수는 지금 정체할 것 같다. 뭐 이게 지금 경기 판단이에요. 경기 판단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경기 판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네.
정부니까. 예, 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내수가 우리 내수의 한 절반 정도 돼요. 50% 정도. 네, 네. 50% 정도 되기 때문에 내수가 침체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지금 어렵고 회복되기가 좀 어렵다. 네. 수출만으로 우리가 회복되기가 어렵다. 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네. 내수를 어떻게 진작할 것인가 예. 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내줘야 네. 이 경기 정책 방향하고 지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네. 경기가 어려우면 누가 어렵겠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중산층 이런 데가 조금 어렵죠. 압박이 오는 거거든요. 네. 아니 당장 제가 어제 마트에 갔는데 살 게 없다.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잡았다가 놓고 야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지금 뭐 정부 이제 공무원들이 지금 세종시로 내려가 있잖아요. 네, 이게 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뭐 장점은 네. 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네. 측면에서 수도를 옮겼다, 행정 수도를 옮겼다는 데 있지만은 또 단점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네. 이런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사람들은 경기를 많이 안 타요. 많이 안 타죠. 왜냐하면 정해진 월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뭐 아주 지방 구석이나 도시들이 막 이제 왔다 갔다 네. 이렇게 소득에 의해서 잘 되기도 안 되기도 하고 뭐 택시가 잡히기도 하고 안 잡히기도 하고 네. 막 이런 경기를 타잖아요. 근데 세종시는 그걸 잘 안 타요. 그러니까 잘 몰라. 네. 상황을 잘 안 몰라. 와. 이게 안 와. 나 사는데 문제가 없어. 어디 딱 갔는데 네. 아직도 사람이 많아. 네. 이게 경기가 어렵지가 않구나. 저것들이 먹고 살만하네 이거예요. 저것들이 다 그냥 엄살이구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네. 그 경기 전망이 이랬을 때 네. 정부가 뭐를 해야 되느냐가 네. 나와줘야지 요 수밀과는 네. 난 이 방향은 동의하지 않아. 이 방향은 나는 맞다고 생각해. 이거는 네. 뭐 선호 불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 뭐 나 가치관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런 네, 건데 네. 지금 이 경제 정책 방향은 이 경기 전망하고 그다음에 이 설명한 바하고 정책하고 상당히 틀려요. 기재부가 이런 거 맞추는 거 아주 기가 막히게 맞히거든요. 원래.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이런 걸 잘 못해요. 왜냐면 전 부처를 조망하면서 이거 늘리면 이거 줄여야 되고 아니면 여기다 집중해야 되고 네. 이런 건 기획하는 능력이거든요. 모든 부처는 다 필요하죠. 네. 돈이 다 필요하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판단이 이러기 때문에 돈을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고 네. 하는 네. 그런 조정하는 능력, 기획하는 능력은 기재부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탁월하다. 예. 그거는 이제 평소에 이것만 해왔으니까 예. 그래도 뭐 다른 부처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경방을 보면은 네. 작년부터 약간 이상했는데 네.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아요. 예컨대 예. 지금 그 기재부가 내세운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은 2.2%예요. 네. 2.2%. 예. 작년에 예산 짤 때 뭐라고 작년에 네. 그러니까 작년 경제 2023년도 경제 성장률을 2.4%로 예측했다가 네. 막상 살림을 살아보니까 1.4로 내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은 보통은 네. 그 전에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야, 그럼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겠네요. 긍정적으로 예측, 긍정적으로. 예, 우리가 희망적으로. 잘하고 있어. 지금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네. 경제 성장은 보통 긍정적으로 보통 예측을 좀 많이 해요. 네. 그래서 2.4로 예측했는데 1.4. 슬금슬금 내리기 시작해서 1.4까지 내려왔다. 상저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상저하고 진짜 언제 고해요?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는 괴롭다. 상저하고다. 괴롭다. 상저하고. 고가 괴롭다. 근데 하여간 작년에도 그렇게 내렸죠. 그리고 1.4도 지금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예측한 거는 1.4는 맞을 것 같은데 사실은 1.35다. 1.35다. 반올림에서 1.4다.
반올림해가지고. 그러니까 ADB가 정확하게 하는구만요. 뭐? 예, 숫자를 아주 저도 그냥. 근데 그럴 것 예. 같아요. 근데 끝에 이제 수출이 조금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예, 될지 예. 모르겠는데. 2.4보다. 그러니까 뭐 반올림하면 뭐 똑같으니까. 예. 예. 뭐 우리 한동훈 위원장도 예. 뭐 이제 다 같은 거 아니냐. 뭐 예. 부산에서 뭐 야구 뭐 언제 예. 갔다는 게 뭐 2008년에 보면 어떠냐. 보면 되는 거지. 꼭뭐 작년 공무원들 그 예. 특유의 그 본게 중요한 눈친다. 본게 중요한 거지. 예, 이런 근데 거예요. 하여간 2.2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벌써 작년 말에 네. 2.2는 안 되고 2.1로 내린다. 아,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예. 2.1로 내린다. 그리고 이 다른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 다른 이제 전망하는 이제 기관들도 네. 아마 2.0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2.0도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근데 예. 2.2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예. 작년에 이맘때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상 졌잖아요. 네. 저기 저 0.9거든요, 작년에. 0.9. 네, 0.9니까 네. 이게 야. 골이 깊으니까 네. 약간만 올라가도 와, 잘한 거야. 이게 올라가는 그런 네.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IMF도 우리 전망할 때 작년에 고생했잖아. 올해는 조금만 잘해도 많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네, 조금 네. 위로 네, 올려준 올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올라간 거지. 우리 네. 뭐 삶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2.2라고 하더라도 매 분기 2.1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상반기는 좀 올라갔다가 다른 전문가들이 예측할 때는 네. 하반기가 좀 내려갈 거다. 그래서 상고는 맞을 수 있는데 네. 하저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해요. 상고하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기가 좋아지는 거의 상당 부분은 예. 지금 그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좀 팔리기 때문에 예, 그런 예,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뭐 자동차는 저희가 친환경 전기 자동차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쭉 팔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쭉 이대로 좀 가는 거고, 예. 다만 반도체가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다가 네. 지금 그 올해 들어가지고 네. 조금씩 조금 나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파도 탔다 그랬죠. 제가 말씀. 파도 네, 타고 네. 쭉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파도 타고 이게 쭉 가야 되는데 예. 예전처럼 쭉 가려고 하면은 네. 중국이 사줘야 돼요. 중국이. 중국이 사줘야 돼요. 최상목 수석이 중국 이제 언제까지 중국에 의존해서 살 거냐.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를 끝났다 이제 이런 주장했던 분이 지금 경제부총리가 됐는데요. 그분이 또 청문회 때는 나는 좀 억울하다. 그런 얘기 한 건 아니었다. 억울하다. 난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냥 네. 조심하자 그런 얘기였지.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다. 예,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나라 이제 이 그 반도체가 잘 돼도 이걸 타고 쭉 나가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기업이 뚫을 수 있는 측면은 아니에요. 예, 기업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안 되면은 가격을 낮추거나 물건을 싸게 팔거나 아니면은 품질을 제고하거나 이건 기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민족 감정이 서로 안 좋아져가지고 물건을 안 사기 시작한다든가 네, 예, 예.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네. 뭐 국가가 역할을 하잖아요. 국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국가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물건이 안 팔리거나 뭐 이런 거는 개별 기업이 풀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파도 타고 옛날 쭉 나갔어야 되는 건데 네. 나가다가 바로 꼬꾸라진다. 꼬꾸라진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네. 그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상고하저다 이제 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상은 그래도 파도 타고 나가는데 네. 뒤로 갈수록 하반기가 거꾸로지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재정을 하반기에 조금 투자를 좀 투입을 해놨다가 해서, 네.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청원을 좀 쟁여놓겠다. 네. 이게 이제 당연히 기대하는 수순인데 네. 이번 경방을 보면은 상반기에나 몰아서 쓰겠다. 상반기에 상반기에. 다 때려 쓴다. 때려 쓴다. 왜냐하면 총선이 있다. 총선은 여기 나오지는 않는데 내가 상반기에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웃긴 건 뭐냐면은 네. 이 경방에 네. 여러 가지 정책 목표들이 있어요. 네.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은 상반기 물가 조기 안정이에요. 1-1번입니다. 1-1번 물가죠. 1-1번에 상반기에 어떻게든 물가를 2%대로 내가
맞추겠다. 네. 조기 안정. 네. 조기 안정. 네. 예. 선제적으로 안정, 조기 예, 안정. 예. 예. 그래서 나오는 정책들이 이제 때려잡겠다. 예. 그래서 예컨대 뭐 협회들 네. 뭐 이런 거 가격 뭐 지금 올해는 뭐 경방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네. 무슨 감자 과장 네. 무슨 주무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네. 그 가격을 네. 계속 네. 보고 있어 가지고 라면 가격 못 오르게 하고 뭐 이런 거 하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아니면은 정보 공개. 너 이거 얼마야? 계속 공개해. 그러면 압박을 받죠. 네. 예, 그리고 관세. 예. 관세를 좀 낮춰주게 되면은 수입을 좀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조정하겠다. 근데 이거는 때려잡겠다는 얘기죠. 우리 대통령이 자유시장 경제한다 그랬는데 네, 다 때려잡는 거예요. 완전히 관치 경제에 지금 관치 경제. 관치 경제입니다, 진짜 완전. 예. 이런 관치 경제가 없었어요. 하여간 예. 관치 경제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건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고 네. 이 지금 요 경방 중에 꼭지가 뭐가 하나가 있냐면은 이 사회 간접 투자라고 하는 SOC. 네. SOC의 집행률을 65%까지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아니, 그러니까 SOC 사업이 예산이 한 25조 원짜리 네. 정도 돼요. 25조 원짜리 되는데. 이건 딱 보기 선거용인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쓰면은 네. 50% 이렇게 나눠 써야 되는데. 나눠 쓰는데 네. 하반기 가면은 네. 돈이 좀 남아가지고 11월 달 되면 막 보도블럭 깨고 막 다시 깔고 뭐 이런 거 그러잖아요. 이런 거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야 그렇게 깰 거면은 6월 달에 해. 6월 달에 12월 달에 하지 말고 이게 조기 집행이거든요. 예. 이게 조기 집행이고 네. 조기 집행의 관행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좀 자리 잡았어요. 네. 그래서 50% 하지 말고 55%나 60%를 해.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부처 평가할 때 예. 60%까지 내가 조기 집행했으면 우리 가점 줄게. 그 장관 평가 받을 때 네. 좋은 평가 받는 좋은 겁니까? 평가 받는 겁니다. S등 거 받는 겁니까? 그래서 보통 60%까지 쓰면은 네. 가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60%를 타겟하는데 60% 잘 못 쓸 때도 많아요. 근데 이번에 SOC는 65까지 하자. 65까지 하자. 예. 요거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데 네. 분위기 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예컨대 우리가 옛날 성혜 선생님이 하셨던 그 전국 노래자랑 예. 앞에 시작할 때 전국 노래자랑 이거 나와야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빠밤빰 이거 나와야지.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죠. 네. 그거 없으면은 뭐야? 네, 이럴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빵빠를 좀 틀면서 시작을 해야 되죠. 이게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잡는다. 왜냐면 이게 후보들이 가서 플랜카드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컨대 우리가 예타하기로 했다. 네. 아니면은 예타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사전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타하기로 했다. 사타. 아니 사타하기로 계획했다. 계획. 이런 거라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합의가 안 됐지만은 그 본 타당성 조사에 이제 지나고 나면 나중에 설계를 해야 돼요. 그 설계비는 지금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해야 된다. 그런 거라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표를 받는다. 조기 집행하라는 거지. 설계가 지금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설계를 하겠다고 예산을 집행한다. 처음에. 네. 일단 말이라도 하고 운이라도 떼놔야 사람들이 투표장 나와서 여당 찍는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 경기상으로 보면은 하반기 경기가 안 좋을 거로 우리가 뻔히 예상이 되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물가 잡는다면서 그런다면서 또 물가 잡는다면서 근데 상반기에 다 때려 넣겠다. 이거는 뭐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물가를 빼지 말든가. 그러니까. 우린 경기 부양하겠다. 상반기가 경기가 좀 안 좋을 걸로 보이니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요 SOC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반기는 물가 따라잡겠다고 지금 한 거예요. 근데
돈 들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돈 안 들어가는 거는 물가 때려 잡겠다고 이제 하는 거고, 네. 사실 돈을 쓰는 거는 물가가 뭐가 중요해. 네. 지금 우리가 선거에 이기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큰일 납니다, 진짜. 선거에 총선에 이제 올인한 네. 이런 방향이다. 경제 정책이 지금 총선에 올인하는 경제 정책 방향. 근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민생 토론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계속 그 감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산 보유하는 거 이거 소유권 부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것도 역시도 선거의 일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경제 정책 방향에서 계속 이어서 지금 말씀드려보면은 네. 그 정부가 사실 뭘 해야 되는데 내수가 안 좋다니까 뭘 네. 해야 되는데 네. 재정이 없어요. 돈이 없다. 네,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재정 지출이라고 재정 지출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지출에는 재정 지출 말고도 조세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 지출. 예. 세금을 깎아주면은 예. 돈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조세 지출이라고 있는데 경방에 30개 이상의 예. 이 조세 지출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30개. 30개 이상. 모든 항목의 끝에는 세금 깎아주겠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요? 예. 예컨대 지금 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심지어 금투세, 예, 금융투자 금투세. 소득세, 그거 이제 그 폐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경방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요? 예. 그건 지금 이제 무지막지하게 조세 지출을 하는 건데 네. 그 인식에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부자들한테 네. 이거를 민주당 놈들이 이거 좀 악마화해가지고 세금을 뜯어냈는데 그렇게 되면 부자들이 경제활동 위축되지 않냐? 부자들이 경제활동 위축되면은 우리 경제가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니네들 말이야, 네. 개돼지들 니네들 야, 고생할 거 아니냐? 부자들이 부자 돼야 니네도 부자 되는 거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저는 뭐 이제 정치 세력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뭐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거고. 네. 예, 그거는 뭐 견해니까. 왜냐면 경제학 내에서도 네. 예컨대 뭐 조세 제도를 이거는 신노예 제도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도 계세요. 신노예 제도다. 예, 원래 예. 노예가 원래 내가 예. 가족 소유하고 예, 있다가 예, 예. 일 시켜가지고 걔 노동력을 내가 공짜로 예. 받아먹는 거니까. 예, 예. 이게 일종의 내가 일을 했는데 국가가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노예 제도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예, 예. 그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예, 거죠. 예, 예. 있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우리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네. 지금 큰 문제가 있다. 큰 문제가 있다. 일단 일반 우리나라 세금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네. 예, 우리가 이제 GDP라고 하면 GDP가 우리가 1년에 번 소득을 우리가 일종의 그걸 이제 대리변수로 보거든요. 1년에 번 것 중에서 이제 얼마큼을 세금을 내느냐. 그럼 네. 우리가 20% 초반이에요. 20% 초반이에요. 네. 그것도 이제 10% 이제 후반대에 있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이때 초반입니다. 초반이고 그러면 이제 보통 선진국들은 이게 요 세금만 따져 보면은 한 20% 중반대가 돼요. 네. 중반대가 되고 예. 여기에 뭐 우리 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에 해당되는 뭐 건강보험료, 네. 뭐 국민연금 이런 거 합치면은 예, 예. 그게 이제 20% 이제 후반대가 되는데 예. 선진국 그게 이제 30% 중반대까지 예. 올라가요. 예. 그래서 어느 규모로 봐도 뭐 내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엄청 많이 내는 거 네, 같죠. 예. 우리 3천만 원 버는 이제 봉급쟁이들도 내가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막 그러는데 네. 선진국에서 세금 내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냅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은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기에는 이게 좀 그 인식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들고 네. 그리고 정부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공재를 공급하는 하나의 일종의 경제 주체거든요. 네. 공공재. 예, 그렇죠. 공공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예. 비경합적이고 예. 비배제적인 재화를 어렵다 진짜. 우리가 비경합적 비배제적. 배제적. 예. 예,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공공재인데 이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경합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소비가
뭘 소비하면 없어지잖아요. 네. 없어지지 않는 재화들이 좀 있어요. 네. 우리가 비누로 얼굴을 막 씻으면 네. 비누가 비누가 닳아서 다 없어지죠.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어떤 재화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네. 아니면은 네. 이 배제성은 뭐냐면 내가 소비할 때 다른 네. 사람도 또 써야 되는 거죠. 소비를 못하게 내가 막을 수가 있어요. 예컨대 저는 이제 어떤 예를 많이 드냐면은 우리 이제 가을이 되면은 가을 야구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 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 무제한제를 쓰기 때문에 예, 예.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구.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보잖아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곁눈질로. 쓱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쓱 가리죠. 쓱 가리죠. 못 보게. 이거 누구나 가리죠. 누구나 가리. 같이 보자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건 내 거니까. 이게 배제성이거든요. 근데 어떤 재화는 배제할 수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가 있어. 이거 공공재라고 하는데 이 공공재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인승차 문제가 생겨요. 무인승차. 근데 야 우리 한강에 다리 놓자. 필요한 만큼 쓰는 만큼 돈 내고 짓자. 그럼 나는 무조건 필요하지가 않지. 야 다리 뭐 필요해? 돌아가. 야 성산역으로 돌아가. 마포대교 돌아가면 될 거 아니야.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돌아가.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어졌어. 나 건너면 되지.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니까. 다리 놓자 그러면은 다리가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부가 돈을 걷어가지고 공급하자. 이게 공공재거든요. 그 정부가 요 공공재를 공급하는 혹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 하나 아시고. 근데 대통령은 요거의 주체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을 두텁게 그렇죠. 조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세가 있어야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국가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맞아요. 각자 도세. 최근에 좀 나아졌지만은 예컨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 돌봄과 동시에 노인 돌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요. 특히 뭐 부모님들이 아프셨을 때 간병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간병 그거 하는 거 알아보다가 진짜 뒤로 넘어가거든요, 진짜. 불효자가 되겠어, 진짜. 이러다가 진짜 형제들끼리 싸우고 불효자가 되겠어. 그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은 국가가 조금 더 옛날에 안 했지만 관여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돈을 걷거나 아니면 이제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세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부자한테 세금 안 걷겠다고 하면은 그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러다 또 담배세 오르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막판에 담배세 올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지금 우리가 돌아서 보면은 그때는 이 경제나 재정 이 선수들이 괜찮았어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MB 정부를 지나면서 재정이 완전히 파투났어요. MB가.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MB가 지나간 자리는 완전 초토화되는 거예요. MB가 지나간 자리 초토화됐다. 남겨놓지는 않아. 현대건설도 망하고 제가 쫙 다 망하는 거거든요. BBK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돈 다 뺏어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재정도 MB가 지나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큰일 났네. MB 출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야, 일단 뺏었어. 야, 뺏었어. 일단 갖다 써.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인수를 딱 하니까 원래 한 돈이 한 금고에 이거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뭐 5조에서 10조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상반기에 들어올 세금이 많지가 않아요. 살림 사는데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가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뭘 하냐면은 비과세 감면을 철폐해라. 그래서 비과세 감면이 엄청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조세 지출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조금 튼튼하게 하고 하면서 두 가지 세제 조치를 취하는데 뭘 취하냐면은 소득공제 체계를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세액공제 체계로 바꾼다. 맞아요. 그때 그거 했었어요. 왜냐하면 소득공제 체계를 하면은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한계세일만큼 부자들이 혜택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7%, 8% 받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35% 받는 사람들이 100만 원을 빼주면은 가난한 사람은 7만 원 혜택 보지만은 네. 돈 많은 사람은 35만 원씩 혜택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세액공제 체계로 바꾼다. 그거 하나 하고 2015년도에 예, 담배세를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2,500원짜리 네. 담배를 4,500원으로 올린다. 그래서 이때 끊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은 이때 담배 끊은 사람 많아요. 기억해 보시면은 네. 2015년도 1월 1일에 네.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핀다 그러면서 담배를 맞아요. 많이 분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엄청 많이 붙였어요. 네. 예. 여하튼 그래서 그 조세 지출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 과세 원칙 중에 보면은 그 우리 헌재도 어떤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냐면은 과세하는 건 좋은데 원본을 훼손하면 안 된다. 원본. 원본을. 예. 그러니까 예컨대 내 집이 뭐 10억인데 야, 보유세 50%야. 그럼 두 번 내고 나면은 이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돈이 없으니까 팔아야 되는데 그럼 두 번 내고 나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원본에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도 유지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세금을 잘 들어보면은 종부세거든요. 네. 핵심이. 내가 아크로비스타 살고 있는데 내가 월급쟁이 검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야 아크로비스타야 보유세 못 내 이런 거예요. 예, 여사님께서 종부세 낼 수 없어. 여사님께서 이게 네. 원래 본인 그 광고회사에 네. 한 월급 조금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 네. 건보료 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버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종부세가 웬 말이냐 도대체 네. 이런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 네. 아 종부세 나쁜 세금 이게 아마 박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관사 시절에 녹물만 심하지 않았다면 내가 사표를 안 냈을 것이다. 그래서 준공 30주년이 넘은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없이 즉각 재건축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다 풀겠다. 확 다 풀겠다. 뭐 이런 뜻인데 지금 보면 그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PF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이게 혹여라도 큰 문제가 됐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가도 되는 거냐. 보수 언론도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뭐 그 여러 가지 주세 지출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게 정치 세력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선거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이게 뭐 우리가 빌공짜 공약이지. 이게 무슨 지키라고 하는 거 하는 거냐. 사람들 네. 마음만 사로잡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도 그거 다 아는 거 아니냐. 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지금 큰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상당수는 지금 대통령 권한이 아닌 것도 있어요. 예컨대 지자체, 예컨대 재건축 완화 관련. 예, 아니면 의회가 해줘야 되는 거, 법 고쳐야 되는 거. 좀 뭐 야당이랑 만나지도 않고 뭐 이러고 있는데 예.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 그리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예컨대 재건축을 내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지금보다 2배로 올라간다. 이렇게 용적률이 좀 완화해줘가지고 네, 네, 네. 아니면 아직 30년 지났는데 아직 쨍쨍한데. 예. 우리가 봤을 땐 쨍쨍한데 니네는 힘들다 그러지 우리가 봤을 땐 쨍쨍한데 이거 해줬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 주변의 교통이나 학교나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다 그렇죠. 들어와야 되는 건데 예, 이것도 예. 집만 올리고 그냥 치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돈을 벌겠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 뭐냐 이거 우리한테 혜택 오는 건 없고 그냥 길만 막히고 살기만 안 좋아졌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원주민들 다 밀려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고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네. 정치 세력들도 이렇게 판단해 보다가 이거 아닌데 이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는 네. 이제 총선 지나고 나면은 다 들어가는 거다 그냥 말만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경제 관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그 경제팀들이 대통령이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서 그 방향을 좀 바꾸는 노력을 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얘가 뭐 대수비나 뭐 이런 뭐 공무에 들어가 본 건 아니니까 분위기는 모르겠는데 그 며칠 아까 말씀드린 그 민생 관련된 그 간담회 할 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상당히 어디서 많이 주워들은 얘기들을 여기저기 조각 모험 해가지고 계속 떠드시길 계속. 근데 중간중간에 수긍되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어붙이면 굉장히 이상해지는 그런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지난 몇 주 동안에 이제 고위 관료들, 이 고공단에 있는 사람들, 뭐 거기도 뭐 주워들었겠죠. 어떤 얘기. 그래서,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거가 이제 김대기 그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이관섭 실장이 글로 올라갔는데, 제가 듣기에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용산으로 11월 달 이사 갔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때 막, 그러고, 야, 금방 한 달 만에 경질돼? 그러니까. 뭐 비리가 있어 했더니, 김대기 그분이 좀 말씀 좀 하신다고. 말씀을 대통령을 향해서 뭐 쓴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 저 얘기 의사 전달한다고 많이 하신다. 잘린 거예요? 이관석 그분은 말씀 안 하신다 그냥 조용하시다. 말씀이 없으시다. 왜냐면은 그 김대기 비서실장은 예산실장 출신이에요. 예산실장 예산실이라고 하는 어느 부처에 들어가서 콩나라 배나라 감나라 그러고 막 이제 막 쪼고 욕하고 막 너 죽어 막 이런 거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관섭 이분은 그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또 하버드 나오셨잖아요. 하버드. 대통령이 하버드 좋아해. 하버드 좋아해. 그 이준석은 왜 싫어해? 이준석도 하버드예요. 그러니까 그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한독수도 하버드 나왔죠. 대학원. 그다음에 이관섭도 하버드 출신이죠.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정책실장 성태윤 교수님 거기도 하버드 출신이에요. 성태윤 교수님 하버드. 서울 먹도보다 높은 건 하버드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관섭 이분이 거의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말씀이 없다. 너가 옆으로 와라. 네가 옆으로 와라. 근데 그런 분들이 승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총선에 도움될 만한 거 다 갖고 와봐. 일단 내가 얘기할게.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얘기할게. 내가 빛나게. 내가 자유시장 경제의 화신이야. 내용은 다 관치금융이에요. 내용은 다 관치금융이에요. 그래서 진짜 큰일이다. 저는 이제 조세나 이런 거 연구하는 이제 학자니까 학자들은 제일 먼저 보는 게 효율성을 제일 중시 여겨요. 우리가 세수를 거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경제적 왜곡이 제일 적을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근거 옥조고 근데 두 번째는 형평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희 용어로는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돈을 벌었으면은 같이 과세하고 톤이 다르면은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데 많이 번 사람 좀 더 많이 부담하는 식으로 하자. 그래서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을 맞추는데 이게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원천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진도를 쭉 내온 거예요. 그래서 뭐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거는 어렵게 합의를 본 거예요. 어렵게. 선진국 중에서 주식으로부터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일합니까? 유일합니다. 아니 어떤 식으로든 다 과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걸 또 없애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합소득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청취자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근데 미국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미국은 돈이 벌렸어? 그러면 다 합쳐. 그래서 거기다 이게 다 번소득이야. 과세한다. 그래서 주식 팔아가지고 돈 생겼어. 여기다 집어넣자. 그래서 이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열식이라고 그래요. 나열식. 나열식 뭐냐면은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종교인 과세 한참 논란이 있다. 지금 사라졌죠. 기타 소득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왜냐면은 이거로 종교인 소득을 어디다 나열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여간 목사님들도 난 내고 싶어. 근데 내 소득을 어디다 놓을 거야?
이 세법 바꿔야겠네. 세법 이제 약간 기타 소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근로소득에 맨 처음에 넣으려고 그랬죠. 다 같이 일한 거 아니야? 그렇죠. 나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이게 무슨 근로 아니다 이거. 못 받아들인다. 그러다가 지금 기타 소득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제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나라는 이제 우리인데 이해할 바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는 과세가 되는데 우리가 세법상 최대주주와 대주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세법상 최대주주와 대주주가 있는데 이 대주주 이상은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도 과세가 돼요. 그리고 해외에 투자된 것도 과세가 돼요. 과세가 안 돼 있는 거는 세법상 최대주주는 대주주가 아닌데 국내 주식에 사고판 거는 과세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정당화를 시켜왔어요. 왜냐면은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클래스가 있어지는데 램지 룰이라는 게 있어요. 램지 룰. 어렵다. 램지의 규칙인데 어떻게 과세하면 좋으냐? 그러면 탄력성이 높은 거는 낮게 과세하고 탄력성이 낮은 거는 높게 과세한다.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도망가는 거예요. 과세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이제 경제활동을 바꾸거든요. 뭐 그러면은 이제 과세를 좀 낮게 하라는 건데 노동, 토지, 자본 이렇게 하면은 토지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토지는.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토지는 높게 과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는 높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자본은 이건 국경을 넘나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경은 높게 과세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내가 너 번 거에 90% 갖고 와 이렇게 해도 별 소득이 없는 게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해도 낮은 세율로 한다가 이게 세계적인 우리가 어떤 컨센서스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상식입니다.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겠네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과세를 하거든요. 우리도 과세 안 하다가 이제 과세를 하기로 합의를 어렵게 본 거예요. 2020년도에 그때 이제 어떤 논의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새 빠지게 이래가지고 돈 번 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5만 원, 10만 원 번 거는 다 떼어가면서 주식해가지고 비트코인 해가지고 몇 천만 원, 1억씩 몇 억씩 번 거는 과세 안 하냐? 그렇죠. 이 논란이 있었죠. 자산 불평등. 그래서 그래도 세율은 높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일정 부분은 우리가 공제를 해주지만은 여기다 과세하자고 이게 좋든 나쁘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근로소득 벌었는데 이게 세금이 그러면은 보통 한 뭐 200에서 300 연말 정산까지 다 하고 나면은 그런 건 나오거든요. 근데 5천만 원도 그냥 5천만 원이 아니고 이거 손익통산이라 그래요. 손익통산. 손익통산. 우리가 5천만 원 벌려 그러면 이 주식에서는 돈이 나오지만은 저 주식이 까먹잖아요. 그리고 주식에서 갑자기 뭐가 올랐어. 에코프로가 올랐어. 돈 많이 벌었는데 펀드 보니까 펀드 까먹고 있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걸 다 통산해서 5천만 원이다. 그럼 만약에 주식 수익률이 한 5%라고 치면은 나 10억 금융자산이 있어야 되고 10%라 그래도 한 5억 정도가 금융자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서프라임 모기지 2008년도에 미국에서 대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수익률이 이 보통 뭐 타겟했냐면 한 6에서 한 7, 8%? 그 정도 타겟해가지고 파생 상품으로 그거 먹으려고 그거 난리치다가 그거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근데 주식 수익률이 보통 한 뭐 10% 나온다는 건 진짜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정도 자산 가지고 돌리는 사람의 세금을 면제를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죠. 그거는 참 어쨌든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본 건데. 그거를 또 대통령이 근데 그거 합의 보면서 뭘 했냐면은 이게 이제 소득에 대한 세금 여기서 자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돈이 흘러나오는 건데 그걸 먹으면은 세금 과세 좀 하자. 5천만 원 빼고 과세하자. 근데 그거 해주면서 사람들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안 하던 걸 과세를 하니까 조세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주식을 거래를 하면은 거래세가 나와요. 그래서 주식 거래하고 여기다가 이제 가산세가 하나 붙어요. 농특세라고 이제 농어촌과 관련된 이제 가산세가 붙는 요거 합치면은 0.3%예요. 0.3%. 0.3%. 요거를
0.15까지 낮추는 네. 지금 요 와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이미 낮추기 시작했어요. 2020년부터 낮추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1년에 한 1.5조에서 2조씩이 덜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진짜 참 이렇게 해서 요모 다 여기저기에서 세금을 다 깎아주고 해서 약자 복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그게 참 이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 들으니 뭐 누구에게 뭐 조용한 분을 선호하시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네. 내가 제일 잘 알아. 예, 그러니까 이게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나마 그래도 선거 앞두고까지는 경기가 괜찮겠지만 그 선거 이후에 뒤로 갈수록 더 큰일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을 해주신 거예요. 어저께인가 네. 그저께 같은데 그저께 그 당정대가 모여가지고 네. 뭐 민생 뭐 종합대책 이런 걸 내놨어요. 네. 뭐 이제 뭐 돈 뭐 여러 가지 하겠다. 뭐 소상공인과 관련된 것도 하고 그다음에 바우처도 풀고. 네. 뭐 그런 거는 뭐 내수 증진을 위해서 좋을 수는 있어요. 좋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왜 지금 바로 이 총선을 앞두고 집행이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상반기는 물가 때려야 된다면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경제 운용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게 뭐 시청자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그 경제정책국장이 이제 키를 잡고 하는 거예요 기재부에. 기재부에. 근데 이분이 작년부터 굉장히 조금 똥볼 차신다. 똥볼 찬다. 예. 이분 누구예요? 하버드 아닌가 보죠? 이분 하버드는 아닌데 또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 이 정도면 경질을 해줘야 되거든요. 경질해줘야 된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경질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분도 말이 좀 없으신가 보죠? 왜냐면 이제 제가 기재부 관료들을 지금 취재를 해보면은 이제 그 불만들이 많아요. 지금 위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한 사람들이 승진을 하니까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멀게 듣기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를 어떻게 국민들이 모르게 뚜껑을 우산 씌워가지고 내보낼 수 있냐? 이렇게 한 사람들만 승진을 하기 때문에 큰일이다 정말.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가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정치와 경제는 다른 게 뭐냐면은 정치는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기면 땡이에요. 근데 경제는 실질을 찾아갑니다. 실질을 찾아갑니다. 이게 뭐 공무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경제가 살아나면 좋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보고서 몇 개 내가지고 살아나면 좋죠. 살아난다고 얘기해도 좋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체감합니다. 내 월급이 왜 안 오르지? 살 게 없어. 아까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러면 이제 빡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빡치고. 빡쳐요. 그리고 월급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 이제 문 닫아야 되고. 소상공인들 물건 안 팔리기 시작하고 매출 안 오르고 시작하고. 또 직원들 월급 물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런 거지?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런 거지? 그리고 예컨대 지금 이 경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가 PF 얘기도 잠깐 했지만 지방 PF 사업장의 일부를 LH가 인수하겠다. 왜요? 혹시 망할 수도 있으니까 사업 잘 안 되면은 한 2주 정도 펀드를 다 떠안는 거예요. LH가 2주 정도를 사겠다. 근데 그 정부나 우리 정부하고 공공기관들의 그 가장 싫어하는 거가 자산 취득하는 겁니다.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정부가 자꾸 민간 걸 사기 시작하면은 공무원들 이제 골치 아픕니다 이거. 취득해가지고 비싸게 팔면 욕 먹어. 그렇죠. 정부가 뭐 이문 남겨먹는 거냐? 싸게 팔리면 이제 책임져야 돼. 너 이거 얼마 샀는데 왜 이렇게 싸게 팔았어? 그러니까 이거 뱀이야.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작년이죠. 우리 전세 사기 문제 생겼을 때 야 그거 다 매입해줘라 막 이랬을 때 반대했죠. 국토부 장관이랑 나와서 이게 무슨 자유시장 경제 맞지가 않고 원리 원칙이 이렇고 막 이랬거든요.
갑자기 산다 PF. 예, 그러니까. PF 갑자기 예. 산다. 왜냐면 전 세상에 다 각자 동생 왜냐면 알아서 지방에 네. 큰 기업들이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건설사들이 많고 이번에 이제 태영도 사실은 이제 10위권의 이제 시공사거든요. 근데 약간 후발주자예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들어가느라고 보증도 많이 쓰고 지방으로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지방부터 자빠지기 시작하니까 네. 거기서 갑자기 보증 채무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데가 지방이 이제 도산하기 시작하면은 이 정치적 압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사줘야 된다는 거는 어느 측면에서는 말이 되는데 네. 어떻게 다시 보면은 이게 사업이 없어진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 사업장을 누가 싸게 인수를 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고 운영 네. 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걸 싸게 샀기 때문에 분양가 더 내려갈 수가 있는 조정 기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요거를 상반기에 정부가 나서서 갑자기 자유시장 경제인데 네. 자유시장 경제 아니고 우리는 원래 관치 경제 이랬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민주당이 그런다 하면 난 이해할 수는 있지. 근데 자유시장 경제 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관치 경제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님이 너무 주워들어가지고 네. 듣기에는 자유시장 경제가 좋아요. 근데 평생 공무원으로 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손발이 안 맞는다. 예. 그나저나 참 큰일이네요. 듣기 좋은 얘기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모르게 포장을 해서 대통령의 입으로 말을 하게 하는데 경제는 지금 썩어가고 힘들어져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벌써 5분이나 넘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 너무 재밌어서 제가 막 그냥 넋을 잃고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참 암울하긴 한데 그래도 끝으로 교수님 우리 경제 어떻게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학자 중에 요즘은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아세모글로라고 하는 MIT 경제학자가 있어요. 근데 뭐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이 정치 세력을 교체할 수 있는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성장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남미하고 미국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남미는 한 정부가 계속 가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경제가 성장이 잘 안 되는데 미국만 해도 계속 바꿔나가기 때문에 긴장감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좀 두고 우리가 뭐 상반기를 좀 살아가면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아세모글로. 아세모글로.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힘차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또 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